김영재 씨가 학창 시절에 강남 바닥을 뒤흔든 초절정 인기 스타. 제가 역삼초등학교를 6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가자마자 이제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 여성들 몰려들고. 네, 남자애들은 저를 이제 패러 오고. 진짜? 왜 너무 잘생겼어. 제가 유리창이 깨졌고. 유리창이 들었어. 잘생겼다고? 쉬는 시간마다 몰려오니까. 아니 이거 약간 좀 오바가 있죠. 이거.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한고은 씨가 한국 씨. 저랑 같이 역삼초등학교랑 아, 동창이야? 중학교 같이 나왔는데 이민 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주고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해서 저를 찾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너무 다르잖아.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김영재 씨가 오늘 인생 첫 예능 출연이셨습니다. 네네네. 데뷔 23년 만에 송중기 아빠로 새 인생을 살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을 이제 모르시고 이제 어디 가면은 중기 아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중기 아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드라마 끝나고 재벌집 촬영이 끝나고 남도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가족여행? 네, 가족여행으로 거기 남도의 숙소 사장님께서 이제 알아봐 주시고 자기가 대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중기 아빠. 네. 그래서 멸치쌈밥집을 또 갔더니 또 이장님이 제 번호 따가시고요. 그래요? 다랭이 마을 이장님. 네. 그래서 이장님께서 꼭 자기 좀 이렇게 다랭이 마을 요즘 좀 많이 뭐지 손님들 많지 관광객 수가 줄었다고 좀 봐서 홍보를 좀 지금 보답하시는 거 아니죠? 애써 볼게요. 다랭이 마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송중기 씨 덕분에 남다른 인연이 있다면서요? 이 역할이 이제 제가 들어온 거예요. 송중기 중기 아빠라고 해서. 그 전에 뭐 인연이 없었는데. 네,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아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 차이도 실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차이가 나이 차이가 한 몇 살라는 거죠? 10살. 10살밖에 안 나는데 너무 형이지? 재밌었어. 근데 와이프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이제 중기 나왔던 드라마를 그렇게 정말 재밌게 보면서 이렇게 태교를 했고 그래서 네. 저희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생각하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송중기 태교를 하고 태어났는데 그럼 나는 중기 아빠다. 그래.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그냥 일말의 고민 없이 받아들여고 중기가 리딩 때 원래 안 와도 됐었거든요. 전체 리딩 때 아역이 나오는 거라. 근데 이 친구가 외국에서 일 보고 들어와서 리딩 때 참석을 해서 인사를 딱 해주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동스럽고 저한테는 그 작은 거 하나가 되게 아, 민수 형 얘기할 때는 좀 표정이 다르네. 많이 달라. 많이 달라.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르지. 김영재 씨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촬영하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낸 때가 많았다고요. 실은 이제 아빠니까 좀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10살밖에 안 나서 그래서. 또 워낙 동안이고.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좀 약간 후덕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턱선도 없애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막 먹었어요. 옷도 그냥 허리 사이즈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기랑 있을 때는 좀 차이가 나는데 거기 이제 조한철 형, 그다음에 윤재문 형, 윤재문 씨, 희태 형, 다 그다음에 남이도 노안이잖아요. 그치, 그 친구. 남이도 노안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그 친구 빼놓을 수 없어.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중기 다음으로 좀 그래도 미모를 빛내지 않았나. 맞아. 스티키어는 뭐예요? 스티키어는 그 정심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실은 거기가 저 언덕길인데 옛날 시대 차량을 쓰잖아요. 아, 스틱. 이제 연식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운전을 스틱으로 해가지고 그날 모인 스태프들 중에 아무도 할 스틱 어렵죠.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옛날 차인데다가 또 스틱이면은 시동이 자주 꺼져. 이걸 되게 맞아, 맞아. 두 발로 이걸 클러치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오르막에서 쫙 밀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딱 탔는데 아무렇지 않게 저는 그냥 쫙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막 대사도 있고 막 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차 어디다 댈 거예요? 어디다 댈 거예요? 이러고 가서 이거 지금 나밖에 못하는 거야. 아주 부두했어요. 그날 제일 연기적으로 너무 완벽해서 거기 두세요. 제가 할게요. 부두했구나. 부두했어. 아유, 야. 예. 김영재 씨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 회식 자리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좀 따로 있다면서요? 회식을 중기가 한번 회식을 합시다 했는데 그날
성민이 형이 이제 아버지가 다른 데 촬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민이 형은 참석을 못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장례식 때 정심지 이제 부산 가서 촬영하는 또 선배님이 또 안 걸리잖아요. 회식 때문에 부산에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드라마가 다 끝나고 한번 우리 모이자. 모이자에서 성민이 형이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들 스케줄 쪼개서 다 모인 거야. 근데 성민이 형이 안 나오신 거예요. 왜 또 안 나와? 왜 자꾸 코로나가 아이고. 그럼 되게 먼저 카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겠지. 중기각해서. 네, 그래서 근데 그날 또 마침 열애설이 중기 열애설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듣고.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촬영장에서도 그 이제 아내분이 여러 번 왔었던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네, 근데 제작진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몰랐던 거예요. 몰랐겠지. 촬영하다가 신경 막 쓰고. 네, 전혀 뭐 그냥 스텝인 줄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좀 이렇게 입자고 수수하게 가고. 아니 저는 아까 복도에서 먼저 크게 인사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먼저 인사. 샤크라 선배님을 보고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많이 돋보였군요. 근데 어떻게 만났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 얘기는 저기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 찾아봐.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 굳이 여기서 들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요. 자, 우리 송중기 아빠 김영재 씨가 슈룸에서는 왕자들의 스승으로 화제였었는데 이들을 돌보느라 엄마였던 김혜수 씨보다 더 힘이 들었다. 네, 저는 이제 12명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 거 딸 때는 30분 만에 다 오케이가 나고 아침부터 가서 이제 주구장창 똑같은 말을 애들한테 이제 기대봤다가 어떤 데서였었나요? 그때 이제 뭐 성교육이었는데 성교육이었는데 애들은 이제 리액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방송으로 해도 되나? 예, 뭐 교육하는 고학 횟수는 뭐 성인이 됐을 때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의 그 횟수까지 정해. 네. 근데 실은 부족했어요. 그 제 대사 마지막 부분이. 근데 감독님께서 갑자기 애드립을 애드립 치라고 그래서. 요청하셔가지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 안습니다. 이제 가슴과 가슴은 이제 편집이 된 것 같고 이제 눈과 눈을 애드립이에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애드립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경박스럽게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되게 경박스럽지 않다. 왕자들을 가르치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몇 살 때 하는 거죠, 그 교합을? 그 시대. 여기도 선생님 아니야. 그냥 대사한 거야. 저도 외워서 한 거라. 그래, 뭐 어떻게 하는 그거를. 내가 공부하든가. 아니 그 스승 역할이었는데 현장에서는 또 본인이 스승으로 삼았던 분도 계셨다면서요? 해수 선배님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성교육 장면을 보셨는지 DM을 보내주셨거든요. 예, 근데 민승현 역할에 너무 딱이었다. 영재 씨가 딱이다.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현장을 갔는데 다 내 칭찬하고 다닌다고 선배님이 현장에서 꼭 멋있었다고. 잘 쳤나 봐. 성교육을 잘했는데 너무 잘했나 봐. 그런데 성교육을. 막상 내려가서 만났는데 또 꼭 안아주시고 게다가 근데 아무나 안아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감동을 받았나 그때 보다. 정말 너무 설레었었고 되게 감동스러웠고 저도 이렇게 따스한 선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요. 예, 우리 영재 씨한테 저기 PD가 될 뻔했다고. 그러니까 전공이 연극영화과가 아니시더라고 보니까. 네, 저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신문방송. 나와서 영화 감독을 하고 감독이나 싶었는데 PD 이쪽 네. 그래서 이제 신방과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1학년 때 MBC에서 TV 청년 내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철한 이가 거기 나왔었잖아. 본인이 이제 PD가 되고 싶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인턴 PD를 이렇게. 네. 그랬구나.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중대 신방과 나가지고 이제 PD가 되려고 하다가 아니 배우예요 지금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전역을 하고 뭔가 이렇게 삶에 좀 회의감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때 많이 부족한 걸 느꼈고 실전에 가보니까
정말 형편없잖아요. 연기를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부족함을 계속 채워나가는 와중에 연기 선생님을 이정은 선생님을 또 기생충의 정은이 누나를 만나서 정말 지금의 멘토이자 그냥 누나이고 그 누나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었거든요. 그때 누나도 되게 힘들었어요. 대학로에서 공연하시면서 단칸반 연습실에서 개도 키우고 같이 막 했을 때 뭔가 이렇게 그만두려고 했을 때 누나가 또 밥 한 번 먹으면서 잡아주고 누나한테 배웠던 게 누나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 연기 가르쳐 주면서도 누나가 전화 영어 통화하는 영화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전화 영어. 예. 2010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하셨던 거죠. 예, 예. 칸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제가 터지구나. 소름이 돋으면서 와 누나가 그 노력을 한 게 결실을 맺는구나. 예. Tell me about working with Bong on Parasite. We enjoyed working with Mr. Bong. He knew how to elevate our creativity as actors. It's always enjoyable. Incredible. Yeah. 저도 뒤늦게 이제 영어를 배워보겠다고 누나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양수 수업을 듣고 이제 첫 걸음마를 이제 나도 할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재 씨가 학창 시절에 강남 바닥을 뒤흔든 초절정 인기 스타였다고 하네요. 저도 믿기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락동에 살다가 역삼초등학교를 6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전화 가자마자 이제 갑자기 모여들기 여성들 몰려들고. 네, 남자애들은 저를 이제 패러 오고. 진짜? 왜 너무 잘생겼어. 자기가 좋아하는 씹어낸 거지, 씹어낸 거지. 유리창이 깨졌고. 유리창이 들었어. 잘생겼다고? 쉬는 시간마다 몰려오니까. 이거 약간 좀 오바가 있죠. 이거. 그래, 아이 그 역삼동이 그렇게 거칠었어? 그렇게 거짓말하는 역삼동이 그렇게 거칠었어? 사람 아닌데. 원빈 형님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리고 그게 중학교 때까지 이어져서 중학교 2학년 때가 이제 저희 최고 전성기라고 89년도 중2 때. 네. 그때 이제 초콜릿을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100명 이상한테 100명이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장난 전화가 오니까 한 3번 정도 바꿨고요. 집까지 쫓아오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그냥 다른 데 배회하다가 막 빨리 가서 이미 연예인이었네요. 그때 당시. 대치동 KFC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제 이름들 막 다 낙서돼. 김영재 하트. 예, 예. 김영재 사랑의 하트, 장영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괜히 이제 점심시간 되면은 옆에 창문에 이거 의자가 안 되는데 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스쿼트 자세로 괜히 이렇게 한 번씩. 김영재 씨. 아니 이전에 토크 결이랑 너무 다르잖아. 아니 형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믿기지 않는데 마지막 질문인데 토크 결이 갑자기 달라. 그랬었어요. 그런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그 한고은 씨가 시한 씨. 저랑 같이 역삼초등학교랑 동창이야? 중학교 같이 나왔는데 이게 하도 오래되고 제가 그때 편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는데 이민 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주고 한골이 이름 같이. 맞아. 아 진짜로? 이게 한고은 씨의 기억도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은 그때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아니면 지금 안 만났어요? 저 연기하면서? 그 이후로는 못 만나고 제가 이렇게 피했던 적은 있었죠. 아직까지 좋아할까 봐. 아니 그게 저도 이제 연기를 시작했고 한고은 씨는 이미 탑스타였고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를 찾으면 어떡하지? 토크 결이 너무 다르잖아.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진짜로. 이런 때는 저의 전성기였으니까. 진짜. 네, 저는 전성기가 어렸을 때 그분이라면 나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찾았지. 교회 오빠를 찾았어요. 그래서 교회 오빠를 찾아서 교회 오빠를. 다행이다. 같이 연기를 시작했는데 귀찮은 일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MBC에서 작품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 한고은 씨가 또 주인공이었고 같이 걸리는 조단역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괜히 창피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 거절하고 못 하겠습니다 하고.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주로 하면 참 좋겠네. 아니 근데 지금
아주 사람이 이런 얘기를 아주 하면 힐링되는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장동민이나 뭐 옛날에 백이성이가 여기 나와서 쪼꼬리 무슨 뭐 엄청 많이 받았다는데 한번 만나봐서 이소. 여중학교를 지나가야 돼. 진짜 초콜릿을 막 던진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초콜릿 밭을 지려밟고 갔죠 항상. 학교에 가면은 책상 위에 편지랑 선물 같은 게 있어. 집 앞에까지 따라오고 우리 집에다가 선물 막 던져놓고 가고 막 그래. 어?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하나. 근데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싶잖아. 왠지 거짓말 같은 거 계속 듣고 싶어. 계속 저희 전성기는 저기서 아니 이제는 동료잖아요. 뭐 매번 이제 볼 때마다 조금 이제 그거 피하는 거 네 그만해요. 그만 피하시고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여기 같이 작품하고. 한고은 씨, 예, 팬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래? 뭐야 다르잖아요. 왜 이래? 편지 받은 사람이. 좀 담백하게 가봐봐. 응원하고 있고요. 네, 같이 나중에 작품으로 만나면 또 즐겁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돌아왔네. 돌아왔네 진짜. 갑자기 다른 분이 오신 거. 그때 얘기하면 저도 즐거워서. 이거는 맨 첫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3시간 내내 놀릴 수 있었는데. 야, 이때까지 괜히 진지하게 들었네.